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 스마트폰 학과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배운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스마트폰을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알면서 쓴 게 아니라 쓰다가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쓰다가 알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가 아는 방법으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방법이 틀린 건 아닌데 바른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게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스마트폰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스마트폰 그러면은 각자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스마트폰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과연 스마트폰이 뭘까? 라고 하는 게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스마트폰이 무엇인가?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리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그 컴퓨터가 두 대가 켜 있거나 아니면 이제 스마트폰에 두 분이서 이게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금과 같은 소리가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자, 화면 보이세요? 네. 그럼 스마트폰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 틀린 건 아니에요. 다 맞아요. 그런데 그걸 제가 이렇게 그 스마트폰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눠볼게요. 제가 이 생활소음이 다 들리니까 그냥 켜놓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생활소음이 들리시는 분들은 제가 음을 소거해 드릴게요. 혹시 말씀을 원하시면 다시 또 음을 켜시면 됩니다. 자, 스마트폰이란 무엇인가? 스마트폰을 우리가 이제 이 스마트폰이 이 전화기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이렇게 먼저 이렇게 보면 스마트폰의 우리의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이 휴대폰, 우리가 보통 셀룰러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1983년도에 처음 모토로라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전화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우리 이 셀룰러폰, 그러니까 휴대폰이 있기 전에 우리 집에 어떤 폰이 있었죠? 유선 전화기가 있었죠? 유선 전화기. 그래서 그 유선 전화기를 우리가 뭐 백색 폰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검은 전화기들이 이렇게 집에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렇게 이제 선이 있는 전화기가 있다가 선이 없는 전화기가 나온 게 1983년 모토로라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보통 우리가 휴대폰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휴대폰이 처음 이렇게 나오고 우리 한국에 이제 한 89년도 이때부터 이제 어떤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이제 꼭 중요한 전화가 바쁘신 분들이 처음에 사용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1996년, 97년 이렇게 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들고 다니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00년 돼서는 이제 초등학생들도 휴대폰을 들고 다니기 시작할 정도로 많이 들고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처음에 휴대폰이 나왔을 때 누가 저 비싼 걸 들고 다녀 이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마 그때 어렸을 때였을 것 같은데 초등학생들이나 아니면 중학생, 고등학생들, 아니 여러분 손주들이 전화기를 사달라고 그러면은 뭐 바쁜 일이 있다고 전화를 사 이러면서 전화를 이제 안 사줬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셀룰러폰을 다 들고 다니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가 2007년도에
여기 보시면은 2007년도에 아이폰이 처음 나왔어요. 2007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하는 시작이 2007년도예요. 그래서 2007년도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그때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저것은 어떤 그 특별한 사람이나 들고 다니는 거야. 이러면서 아무도,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걸 물론 여기 계신 분 중에도 그때 아이폰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저도 그랬어요. 제 딸이 그 당시에 저한테 와가지고 스마트폰을 사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 일반적인 전화기를, 셀룰러폰을 쓰고 있었죠. 근데 스마트폰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쓸데없는 걸 왜 사려고 그래? 이러면서 제 딸을 막 나무랬어요. 왜냐면 굉장히 비쌌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저는 컴퓨터를 전공을 했고, 또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굉장히 제한된 영역으로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입견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 딸이 계속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애플은 비싸고 대만에서 나온 그 제품이 있었어요. HTC라고. 그리고 삼성에서는 아직 삼성에서 앤드로이드 폰이 나오기 전이에요. 그때 2007년도, 2008년도 그때 해서 그때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사줬죠. 그리고 나서 제 딸이 스마트폰을 쓰는 걸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스마트폰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할 수 있고 많은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걸 알게 돼서 저도 2008년도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자 보세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와 여기 셀룰러폰이라고 하는 거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셔야 우리가 스마트폰을 제대로 쓸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은, 그러니까 일반 셀룰러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화기에서 출발해가지고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폰이에요. 근데 스마트폰은 컴퓨터가 작아지고 그 안에 전화기 기능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일반 셀룰러폰은 전혀 다른 출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을 할 때 처음에 여러분한테 스마트폰이 오게 된 계기는 여러 통로가 되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전화를 쓰다가 자기가 전화를 이제 새 걸로 바꾸면서 이제 이걸 버리긴 아깝고, 또 전화 플랜 자체가 그 전에는 음성과 텍스트로 전화 요금이 플랜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데이터로 전화 요금이 플랜이 전환이 되고 음성이 들어있으면 전화 요금이 더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을 빼고 데이터로만 계약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계속 그 전화를 쓰고 있는 거예요. 퓨처폰을. 그럼 전화비가 더 비싸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설득을 하는 거야. 엄마, 이것도 쓸만해. 이걸로 써. 이렇게. 그러면은 엄마는 기쁜 마음으로 딸이 엄마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전화를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거죠. 또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경로로 해서 여러분 앞에 스마트폰이 딱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을 받았을 때 내가 생각하는 스마트폰이 뭐냐면 전화기거든요. 내가 지금 기존에 쓰고 있던 전화기를 바꾼 거지, 얘가 다른 방금 말씀드렸던 컴퓨터로 출발해서 전화기 기능이 들어있다는 관점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전에는 전화를 딱 열면 보톤이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전화를 이렇게 걸 수가 있잖아요. 제 전화번호가 323-350-5264인데 320-350-5264 샌드 누르면 전화가 가는데 스마트폰을 딱 들었는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보톤도 없고 샌드도 없고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전화를 딱 열면은 여보세요 하면 됐는데
전화 벨은 울리는데 전화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여러분들한테 골칫거리가, 애물단지가 하나 오게 된 거죠. 여러분 눈앞에. 그런데 보세요. 출발이 셀룰러폰은 유선전화기가 선이 없어진 걸로 할 수 있는 전화기고요. 스마트폰은 컴퓨터. 여러분들이 컴퓨터 지금 사용하고 계신 여러분들 이 컴퓨터도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컴퓨터를 사용하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컴퓨터를 사줬지 본인을 위해서 컴퓨터를 사신 적은 없으세요.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자녀들이 쓰던 것을 어느 시점에 엄마 이것도 드라마는 볼만해 해가지고 내 앞에 왔고 겨우 드라마를 간신히 보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면서 또 다른 거를 사용할 어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스마트폰도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옆에서 누가 그 스마트폰 이제 친구나 아니면 이제 뭐 후배들이나 이렇게 이제 커피숍에 와가지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막 카톡을 사용하면은 뭐 그렇게 쓸데없이 그걸 매달려 앉아있냐, 너 중독이야 이러면서 나는 그거 안 써 이러면서 있다가 계속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여러분 앞에 딱 오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스마트폰은 컴퓨터가 작아지고 그 안에 전화기 기능이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 걸 관점으로 여러분이 바뀌셔야 돼요. 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게요. 혹시 2007년도, 2008년, 2009년 이때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을 쓰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대중화는 아직 되지 않았으니까. 그때 교회에서 좀 세련되고 젊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을 들고 설교 시간에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들 옆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누구 자식인지 버릇이 저렇게 없을까. 예배 시간에 전화기 들고 게임이나 하고 있고 저렇게 버릇없는, 이렇게 봤다고요. 네. 근데 그 친구는 그 시간에 그걸 한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스마트폰으로 찾고 말씀하시는 걸, 메시지를 스마트폰에다가 기록했던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스마트폰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그걸 사용할 때 어떻게 보느냐예요. 여러분이 어떤 관점으로 스마트폰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손자와 손녀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유튜브만 계속 보고 있고 어떤 특정한 게임들을 하고 있는 걸로 내가 사용하고 있다면 내가 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스마트폰으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거, 성경을 이걸로 찾고 성역 공부를 하고 내가 궁금한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고 은행 업무를 스마트폰으로 하고 또 내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좋은 메시지가 왔을 때 내 친구들한테 스마트폰으로 보내고, 첫 번째 말씀을 하셨듯이 오리엔테이션 때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정보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튜브나 동영상 콘텐츠를 내가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와 같은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내 손자, 손녀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을 때, 아, 저 친구들이 공부를 하고 있구나. 또는 저 친구가 무엇을 하고 있구나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2007년도 처음 나온 게 아이폰이에요. 네. 여러분 지금 아이폰 쓰시는 분 계시죠? 네. 아이폰. 처음 나왔던 게, 예, 아이폰이고, 그 다음에 2007년도 이후에 2008년도, 2009년도에 앤드로이드가 나왔어요. 앤드로이드는 누가 만든 거냐면은 구글에서 만들었어요. 앤드로이드는 구글에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앤드로이드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구글에서. 여러분이 지금 삼성 폰을 쓰고 있을 수도 있고요. LG 폰을 쓰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구글 폰, 아니면 삼성도 아니고 LG도 아니고 다른 브랜드를 쓰고 있을 수 있는데 그 브랜드 안에, 그러니까 아이폰이 아닌 스마트폰 브랜드 안에 들어가 있는 OS,
OS, 이제 이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익숙치 않은 용어들이 나올 거예요. 예, 익숙치 않은 용어들이. 그 용어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난 체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꼭 알아야 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면 스마트폰에서 메시지가 나오는데 한글로 나오든 영어로 나오든 말인데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용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자, 보세요. 아이폰, 그 다음에 엔드로이드. 근데 아이폰은 애플에서 만든 스마트폰이에요. 그리고 엔드로이드는 구글에서 만든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에요. 예. 자,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모든 컴퓨터는 눈에 보이는 거 있죠?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건 이걸 하드웨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하드웨어. 눈에 보이는 걸 뭐라고요? 하드웨어. 하드웨어. 여러분, 컴퓨터 눈 앞에 보이시죠? 하드웨어. 여러분, 아이패드 보이시죠? 하드웨어. 여러분, 갤럭시 탭 있으시죠? 하드웨어. 이와 같이 이것을 눈에 보이는 게 다 뭐라고요? 하드웨어. 하드웨어. 그리고 이 하드웨어가 사용하는 것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용하려고 할 때 이 하드웨어에게 명령을 해주면 이 하드웨어가 돌아가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여러분들이 카톡을 사용을 한다. 그럼 카톡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거예요. 카톡이라고 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스마트폰에서는 그 응용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줄여가지고 앱이라고 얘기해요. 앱. 여러분들이 앱을 받아야 된다. 앱을 설치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사용하시는 것은 스마트폰으로 앱을 사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하드웨어. 눈에 보이는 게 하드웨어.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앱. 그러면은 그 앱과 하드웨어 중간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계가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시스템을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줄여서 OS라고 해요. OS. 저 따라해보세요. OS. 이게 중요해요. 왜 OS가 중요하냐면 엔드로이드가 OS예요. 그러니까 내가 삼성폰을 쓰고 있든 LG폰을 쓰고 있든 어떤 폰을 쓰고 있든 그 안에 엔드로이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내가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글 맵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시는 게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튜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폰과 삼성이 다른 건 OS가 다른 거예요. 아이폰은 애플에서 만든 iOS라는 걸 사용하는 거고 삼성, LG는 엔드로이드라는 OS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한다? 그러면 컴퓨터는 뭘 사용하는 거냐면은 거의 대부분 그냥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노트북은 뭘 사용하는 거냐면 윈도우라고 하는 OS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OS가 뭐냐면 윈도우.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윈도우라고 하는 OS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OS. 예. 자, 그러면 지금 저는 그 삼성 갤럭시를 제가 쓰고 있고요. 엔드로이드라는 OS를 쓰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또 스마트워치가 있어요. 스마트워치. 그쵸? 이 스마트워치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쵸?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하드웨어.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게 일상적인 용어로도 많이 써요. 교회가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거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교회의 하드웨어는 보여지는 건물들이죠. 퍼실리티들, 건물들. 그런데 교회가 뭐 건물이 뭐 아무리 좋으면 뭐해? 그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지. 그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그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들인 거죠.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뭐 1대1 양육, 뭐 1대1 양육 프로그램, 뭐 큐티 프로그램,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DTS, 또 뭐 어린이들 또 교육 프로그램, 뭐 어와나 이런 프로그램들, 이걸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소프트웨어와 그 어플리케이션과 그 중간에 뭘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에요. 운영체제. 운영체제. 그러면 모든 하드웨어는 OS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OS. 그러면 이 삼성폰의 이거의 OS는 뭐냐면 타이젠이라는 OS예요. 타이젠. 여러분 타이젠.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타이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기가, 그러니까 스마트폰, 그러면은, 자, 보세요. 스마트폰은 컴퓨터가 작아진 거에 전화기 기능을 넣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컴퓨터가 작아졌는데, 우리가 보통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컴퓨터는 대부분 데스크탑, 데스크탑은 그 책상 위에다 올려놓는다고 해서 데스크탑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노트북을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노트북을 어려우면 랩탑이라고 표현해요. 랩탑은 뭐냐면 무릎 위에다가 올려놓고 쓸 수 있으니까 랩탑이에요. 예. 크기만 작아진 거죠. 그렇죠? 휴대성이 편리해지고 크기가 작아진 거죠.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OS는 윈도우라는 OS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스마트폰이 아이폰과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그 삼성폰이 다른 점은 뭐예요? OS. 그렇죠. OS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OS는 달라도 어플리케이션은 똑같은 걸 쓸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카카오톡이 삼성에서 쓰는 카카오톡과 아이폰에서 쓰는 카카오톡이, 그러니까 앤드로이드에서 쓰는 카카오톡과 아이폰에서 쓰는 카카오톡이 같을까요? 비슷할까요?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예. 의견이 이렇게 목소리가 크다고 맞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맞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OS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똑같다고 하는 것은 기능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다를 수 있냐면 그림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림은. 그러니까 메뉴의 위치와 그림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 그림을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GUI라고 그래요. GUI.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 하나 질문이 있어요. 네. 제가 아이폰이 있잖아요. 네, 말씀하세요. 아이폰이 있는데 지난번에 그 아이폰을 우리 이제 딸하고 다 이렇게 가족들이 저기에서 쓰는데 내가 얘 삼성이 전화가 좋더라. 그걸로 넓적하니까 그걸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게 바꾸면은 그 연결이 안 된대요. 카카오 무슨 저기 하는 거.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이 삼성하고 이 지금 쓰는 아이폰하고 그 모든 게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전화 가져가도 그거는 옮길 수도 없고 무슨 연결하는 것도 안 된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은 뭐냐면은 예. 그 사람이 할 줄 모르는 거죠. 맞아. 예. 그러니까 그럼 내가 잘 못 배웠나? 아니요. 지금 이제 권사님은
그 사람 말을 이제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게 이제 메시지인데,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지식과 진실과 진리의 반대말은 딱 하나예요. 뭘까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지식과 진리와 진실의 반대말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거짓말을 붙드는 순간 그때부터 내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면은 다른 사람한테 거짓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한테 누군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폰으로 다시 바꿨잖아요. 예. 삼성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대. 네. 아니야. 그건 안 되는 건 이것은 만약에 그럴 수도 있는 거면은 제가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건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의 사람들은 다 그래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건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OS는 어플리케이션을 쓰기 위한 거고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폰에서 사용하는 카카오톡이나 엔드로이드를 사용하는 카카오톡이나 같은 거예요. 자, 아이폰에서 쓰는 구글 맵이나 카카오톡에서 쓰는 엔드로이드에 쓰는 구글 맵이나 컴퓨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글 맵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단지 다른 건 뭐냐면 다른 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 여러분들이 유저잖아요. 사용자잖아요. 저도 사용자고 유저잖아요. 그러니까 유저와 사용자와 기계가 인터페이스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건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림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픽으로 메뉴가. 근데 그 메뉴가 엔드로이드에서는 아래에 있고 예를 들면 뭐 아이폰에서는 위에 있고 또 이것이 왼쪽에 있고 이것은 오른쪽에 있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펑션은 본질적인 펑션은 똑같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OS는 어떤 경우 OS는 내가 몰라도 돼요. 몰라도. 예. 그런데 지금 방금 같이 권사님 같이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삼성을 쓰고 있는데 아이폰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문제되는 게 카카오톡이다. 물론 이제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있겠죠. 이런 건 있을 수 있거든요. 삼성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엔드로이드만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아이폰만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건 뭐, 둘 다, 예를 들면, 또 삼성에서만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LG만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런 건 뭐냐면, 본인들이 삼성이 똑같은 엔드로이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월드와이드 넘버원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는 게 삼성이에요. 갤럭시예요. 그러면 똑같은 OS를 가지고 있는데 갤럭시가 왜 많이 팔리냐? 그러면은 하드웨어적으로도 예를 들면 하드웨어적으로도 다른 제품보다 더 우수하고 또 어플리케이션 삼성만이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특징적인 것들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너럴한 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OS가 달라도 어플리케이션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 예. 자, 아까 배운 거 다 잊어먹겠네, 나 때문에. 아니요. 앞에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요 중요한 건 이 관점이 바뀌면 되는 거죠. OS라는 말이 이렇게 불편하고 또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면서 이 용어가 걸림이 돼요. 예. 우리가 왜
십자가가 걸림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다 좋은데 십자가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십자가가 있어야 우리한테 구원이 있잖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아멘. 똑같아요. 아멘. 이게 용어가 걸림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용어가 걸리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 우리 스마트폰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친구랑 같이 커피숍에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다 스마트폰을 얘기하다가 좀 공백이 생기면 다 스마트폰을 들고 앉아 있어요. 얘기하다 말고도. 그런데 옛날에는 야 스마트폰 그만 보고 이것 좀 해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내버려 둬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도 사용해보지 않은 앱을 써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번역을 하든 아니면은 뭐 치매 방지 프로그램을 뭐 게임을 하고 있든 아니면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야 그거 뭐야? 그러면은 이거 무슨 예를 들면 번역 앱이야. 이렇게 예를 들면 번역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번역 앱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안 돼. 번역 앱이야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해요. 잠시만요. 무슨 앱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앱이야 라고 했을 때 나하고 앱하고 관계가 없어 보여. 내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고 내가 그 모든 앱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돈 주고 받는 게 아니라 공짜로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내가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쟤는 공부를 잘하더니 저것도 잘하네. 아니면 거꾸로 공부도 못하는 것이 어떻게 저건 잘 알아가지고 예.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또 물어보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앱 받으면 돼 이렇게 돼요. 자 보세요. 앱 받으면 돼, 앱 깔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뭐 받으면 되는 알 거 있고 깔면 되는 알겠는데 앱이 나한테 걸림이 되는 거예요. 앱이. 예. 앱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 예. 앱은 그렇죠.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우리가 응용 소프트웨어 이것을 스마트폰에서는 줄여가지고 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앱. APP. 앱. 여러분 앱이 여러분 입에 배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카카오톡을 사용하는데 카카오톡이 앱이에요. 예. 여러분 유튜브 사용하시죠? 유튜브가 영상을 볼 수 있는 앱이에요. 여러분 우버 부르시죠? 우버를 부를 때 사용하는 게 우버 앱이에요. 예. 여러분 호텔이나 이런 거 예약할 때 어떤 앱을 사용해서 하죠. 그것도 앱이에요. 예. 여러분 페이스타임 아이폰 가지신 분들 자녀분들과 손주분들과 페이스타임 하시잖아요. 페이스타임이 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모든 것이 앱이죠. 앱. 근데 그 앱이라고 하는 것이 컴퓨터에서는 그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려면은 대부분이 다 돈을 주고 사용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스마트폰은 그 앱들이 거의 무료로 제공이 돼요. 거의 대부분이. 물론 유료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 보세요. 자 정리를 하면은 스마트폰을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잘 사용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꾸로 이제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앱을 잘 사용한다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배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앱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받아서 잘 사용한다. 이게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기계로,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쓰다 보면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아, 나는 기계치여서 스마트폰은 정말 골머리가 아파. 골치 아파. 그렇게 스마트폰은 기계로 보는 관점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스마트폰은 기계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기계는요, 자, 보세요. 기계는 정해진 스위치가 정해진 펑션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예를 들면, 보일러가 있고, 집이 공장이라고 가정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와서 스위치가 그 자리에 있죠. 전기 스위치가, 전등 스위치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그 스위치를 딱 누르면 켜지고, 스위치를 누르면 꺼지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븐이 있죠. 여러분, 예를 들면, 마이크로웨이브가 있고 오븐이 있죠. 그러면 그 오븐은, 그 스위치는 그 역할을 해요. 온도를 올리거나, 낮추거나, 불을 켜거나, 불을 끄거나. 자, 그 관점으로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배우시면은요,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배울 때마다 어렵고, 알면 알수록 골치가 아파요. 왜냐면, 얘는 어떤 때는 얘가 온이고 어떤 때는 오프야. 근데 온, 오프 말고 또 중간이 있어. 스마트폰은 중간이 있어요. 중간이. 대기 모드가 있어요. 여러분, 얘가 여러분이 전화가 오는 걸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카카오톡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고 계세요. 그러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중에도 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면은 전화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생각으로 가져가면 이런 거죠. 내가 그 유튜브 보다가 누가 몇 시에 전화하기로 했으니까 유튜브 못 보는 거야. 왜? 전화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얘는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이 유튜브나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메뉴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어제까지 샌드가 여기 있었는데 어느 날 샌드가 없어져 버렸어. 없어져 버려. 근데 샌드가 없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서 얘기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 그래픽을 바꿔놓은 거예요. 메뉴를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그 메뉴가 꼭 거기 있어야 된다고 하고 그걸 외워두신 분은 카카오톡이 바뀐 거예요, 이게. 그럼 그때부터 한참을 찾다 못 찾아가지고 헤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름도 바꿔요. 쉐어였다가 쉐어가 없어져 버리고 포워드만 남아있어요. 근데 나는 쉐어로 계속 했는데 쉐어가 없어졌어. 그 포워드만 남아있어. 그러면 내가 사진을 쉐어로 보내야 되는데 쉐어가 없어져서 못 보내는 거예요. 이게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얘를 기계로 접근하게 되면은요, 그 위치에 그것이 있고 그것은 그 기능만 하는 것이 기계예요. 근데 스마트폰은 그렇지가 않죠. 자, 보세요. 구글 맵에 갔다? 그럼 구글 맵의 메뉴로 바뀌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이 카메라로 갔다? 그럼 카메라의 메뉴로 바뀌어져 있는 거죠. 카카오톡으로 갔다? 그럼 카카오톡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죠. 앱에 따라서 펑션이 다 달라지고 메뉴가 달라지는 거죠. 스위치가, 기계로 봤을 때 스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계라고 주장하고 싶으시면 주장을 하세요. 그러면 얘는 계속 그렇게 보이는 거고 쓸 때마다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새롭게 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번 이제 그 스마트폰을 이제 한 학기 동안 우리가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화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팅이라는 게, 서비스는 받는 사람이 중심이지 주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잖아요. 내가 전화기를 이용하는 사람이지 전화기에 내가 이용당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화기를 이용하는 사람이면은 전화기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전화기의 설정, 세팅을 바꿀 수 있어야죠. 소리를 작게 하고 10시부터는 내가 카카오톡 소리가 안 나게 하고 글씨가 작아서 돋보기를 쓰는 게 아니라 글씨를 키워가지고 내가 항상 볼 수 있게 하고 내가 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세팅이라고 하는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와 같은 세팅들을 또 다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그 경계선 잠시만요. 누가 공유를 하셨네요. 예.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그 경계선들이 있고 컴퓨터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컴퓨터도 쉬운 거예요. 예. 제가 여기서 쉽다는 게 이지가 아니라 알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면 아무것도 아니다. 쉽지 누구나. 예. 모르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모르는 거라는 걸 인식을 하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몰랐던 걸 안 거지 이제는 알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아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은혜는 받는데 안 되는 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건 뭐냐면 그 아멘을 하고 내가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몰랐던 거를 깨달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깨달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정말로 알면 그것이 실력, 능력이 되는 거죠. 실력이 되는 거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 대충 알다가 그냥 하지. 안 돼요. 왜 안 되시냐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30년 정도 남으셨어요. 살 날이. 예, 30년. 그러면 30년 동안 대충 사셔야 돼요. 이걸 대충 알면. 왜? 여러분 조금 있으면 스마트폰 모르시잖아요. 마켓도 못 가고요. 여러분이 드시고 싶은 커피도 못 사 먹고요. 여러분이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도 못 사 먹어요. 예.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스도 못 넣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도 못 들어올 수 있어요. 예. 혹시 집에는 들어올 수 있는데 집에 와가지고 요리도 못하고 불도 못 켤 수 있어요. 보일러도 못 켜고. 왜? 다 그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스마트폰 정말 제대로 알아서 여러분 남은 여생이 어떤 웨이스팅, 그러니까 내가 필요 없는 시간을 쓰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시간을 쓸 수 있게, 쓸데없는 시간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다 쓰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그리고 선생님, 네. 수고하셨어요. 내가 사실은 미술발 들으려고 세컨 타임은 이거 스마트폰 클래스인데 이게 음성이 안 나와 내게. 여태까지 음성이 안 나와. 잘 나오는데 이제? 다시 배워야 돼. 오케이. 그리고 줌 관련하거나 기능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희 카카오톡 그룹방에다가 질문하세요.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선생님, 왜 얼굴이 내 얼굴만 나오냐고. 선생님 얼굴이 안 보이고. 지금, 제 얼굴이 나오려면 아이폰인 경우에는 터치를 하면은 왼쪽 밑에 스피커 뷰로 전환하는 게 있어요. 그걸 하시게 되면 스피커 뷰로 해서 제 얼굴이 나와요. 그리고 컴퓨터는 오른쪽 상단에 보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처음이 스피커 뷰고 그 다음에 갤러리 뷰죠. 갤러리 뷰가 있으면은 전체 얼굴이 나오고요. 스피커 뷰로 하면은 말씀하시는 분 얼굴이 나와요.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 궁금하신 건 감사합니다. 꼭 기능적인 건 꼭 그 질문하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하셔도 되고요. 개인적으로 카톡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고 계속 계실 분들은 10분간 휴식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11시에 시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